시크릿의 성공과 실패는 오로지 나의 감정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가지는 현재의 기분이 그와 유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끌어당깁니다. 운이 좋아서 나빠서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내 기분 상태를 좋은 주파수 대역에 맞추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성취와 소원을 이룰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TV 리모컨 하나로 손 하나 대지 않고 TV를 켜고 먼 거리의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고 전원만 켜면 보일러가 가동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무언가 작동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믿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우주의 진리를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세요?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늘 완벽한 진실이었나요? 그것이 진실이어서 믿는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을 믿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 맞으면 좋고 틀리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즉 보이는 만큼이 우리의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죠. 맹인 3명이 사막에서 길을 걷다가 낙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 마주친 낙타의 부분만을 각자 더듬으며 낙타를 정의합니다. 낙타의 등을 만진 사람, 다리를 만진 사람, 꼬리를 만진 사람은 각각 낙타가 그렇다고 믿을 것입니다. 결국 3사람은 같은 낙타를 놓고도 경험한 것이 서로 달라 의견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은 이미 하나이고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경험한 것이 그것을 하나의 지식으로 고정시키는 순간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에 의존하여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굳이 시크릿을 위해 만들어내는 상상이든 진리이든 아니든 내 기분이 좋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도 따지고 보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면 굳이 지금 내가 꿈꾸려는 것, 상상하는 것이 우습고 터무니없고 유치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믿음, 상상이 그 다음에 일어날 내 감정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분별 없이 일어나는 이런 생각으로 불필요한 감정 소비를 합니다. 음은 양을 이긴다고 합니다. 어둡고 우울하고 슬프고 화나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즐거운 감정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되어 오랜만에 모인 친구들과 기쁘게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집에 빨래를 삶으려고 불을 켜놓고 온 게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감정은 초조하고 불안해질 것입니다. 수많은 상상이 내 머릿속을 지배하고 방금까지 즐겁던 그 감정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99개의 즐거운 일들을 놔두고 1개의 부정과 단점과 부족한 것을 트집 잡습니다.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그것에 휘둘립니다. 시크릿의 중요한 열쇠는 바로 이 기분입니다. 소원을 이루냐 못 이루냐의 문제는 차후 문제입니다. 먼저 내 기분을 좋은 주파수에 놓지 못하면 그 다음에 올 성공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분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먹은 대로 조절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시크릿을 논하기 전에 내 감정을 능숙하게 다루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부정적 감정을 내려놓기, 감정 흘려보내기, 저항에서 벗어나기 등등의 좋은 감정 상태에 놓이기 위해 필요한 전문 용어들이 시크릿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을 다루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긍정적인 생각으로 며칠 존재하다 보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내가 감사한 상태이며 하루하루가 행복해서 몸부림치는 상태가 오게 됩니다. 소원? 그것을 이루던 못 이루던 간에 집착과 욕심도 모두 사라지고 내가 현재 살아있는 그 상태가 너무나 무심히 흘러가 버리는 시간들이 너무도 아깝고 아깝기만 할 것입니다. 그냥 존재하는 그 상태만으로 감사가 가능합니다. 마치 환각제를 먹은 듯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일 계속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그 감정은 다시 본래의 내 모습으로 돌아오고 어제까지 아름답던 세상이 다시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감정을 다루는 것에 능숙해져야 합니다. 어떤 기술을 접목시키든 내 감정이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개발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입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픕니다. 영혼이 평안하면 우리의 몸은 저절로 건강해지고 생기 있어집니다. 몸을 지배하는 이 감정, 우리는 인간이기에 머리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육체의 감각기관으로부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갑자기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돌아가신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음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즐겁던 마음이 갑작스럽게 슬픈 감정으로 변합니다. 생각에 따라 내 감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합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화장실에 갔더니 먼저 들어갔던 여자가 웃음에 가까운 미소를 던지며 나를 쳐다봅니다. 그렇게 웃는 여자를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안으로 나는 좋은 기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썼던 변기 주변에 온통 물기가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방금 전 내게 미소를 지었던 그 여자가 갑자기 미친 여자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주변을 휴지로 정리하고 볼일을 마치고 물을 내렸더니 갑자기 물이 변기 위로 넘쳐나 물범벅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가 겸연쩍게 웃었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갑자기 그 여자를 미친 여자에서 해제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진실도 아닌 것들, 즉 내가 보고 있는 것과 내 생각이 이끄는 것들에 이끌려 다니면서 감정을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무지한 인간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전부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 맞지도 않는 생각에 휘둘릴 이유도 없습니다. 현명해져야 합니다. 내 기분이 우주에 교신되어 있고 그 기분과 유사한 것들이 내게로 끌려온다는 것만을 잘 상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에 대한 얘기로 다시 넘어갈게요. 우리는 인간이기에 영혼이 느끼는 감정을 온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를 내 몸이 느끼는 것입니다. 슬픈 생각, 화나는 생각, 억울하다는 생각은 내 몸속에 그것을 관여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호르몬이 과다하면 약물을 복용한 것처럼 온 세상이 무가치해 보이고 죽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생각 속에 있으면 내 몸 안의 호르몬도 나를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들로 채웁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입니다. 그것이 넘치며 환각제를 복용한 듯 엄청나게 기분 좋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어차피 좋은 기분이 우주에 교신되어 좋은 것들이 끌려오는 것이라면 이 좋은 호르몬을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기분을 유지하면 의도하지 않아도 자신감과 용기가 생깁니다. 낮은 기운이었을 때는 엄두도 못 냈던 시도들이 하나도 두렵지 않게 느껴집니다. 바로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내가 무언가 두려워하던 산을 아무렇지 않게 넘을 수 있다는 용기, 그것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기분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실패하고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미 자연의 일부에서 탄생했고 인간이기 이전에 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이고 이미 다 아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안의 신의 존재성을 증명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수백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했고 좌절했고 방치했습니다. 우리는 신이기에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할 모든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의 내 감정 상태가 부정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 해답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떠올릴 때 나쁘게 생각했다면 내 몸 안에 있는 나쁜 호르몬이 나를 공격합니다. 나쁜 생각을 떠올릴 때마다 근육은 긴장되고 심장은 불안해지고 혈액은 뭉치고 혈압은 높아집니다. 남이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때리고 발로 차고 비틀고 있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해진 운명이 놓여진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좋은 식으로 해석해서 더 나은 감정 속에 놓일 수는 있습니다. 모두 같은 상황에서도 천국과 지옥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상황은 같아도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확한 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그 아래 놓인 모든 기관과 세포들은 그 명령을 한 채 오차 없이 수행합니다. 즐거운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가능한가요? 놀고 싶은 생각을 하면서 심도 있는 공부를 하는 게 가능한가요? 슬픈 생각을 하면서 웃는 게 가능할까요? 하나의 생각은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과 전혀 다른 감정이 나오길 기대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와 유사한 감정을 만들고 그 유사한 감정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내 영혼에 하나씩 각인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뜬금없이 떠올라 나를 흔들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옅어지기는 해도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와 유사한 일이 반복될 때마다 내 머릿속에서 확대되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더 심각하게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을 붙잡지 말고 놓아주어야 합니다.
감정을 흘려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스스로의 인정, 즉 수용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감정이 해체가 되도록 내 영혼 속에 각인되고 축적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 감정을 붙잡기 위해 우리가 무심결에하는 것이 집착이고 욕심입니다. 그것은 부족하다는 뜻이고 불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내 곁을 무심히 떠났습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처는 집착을 만듭니다. 온갖 부정들이 나를 기진맥진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집착을, 욕심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사랑의 표현법이 있습니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충분하다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나를 사랑할 때 내게 나누어 준 그의 사랑을 더듬어 회상해 보세요. 너무나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이미 충분히 받았던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사랑받았다 라고 말하세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나는 더는 그의 사랑을 갈구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충분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았다. 서서히 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가 부족한 사랑을 채우든 성공을 하든 그와 관련된 질긴 끈을 놓아주세요. 나에게 충분하게 사랑을 주었던 그에게 감사하세요. 두 번째는 완전하다라는 선언입니다. 완전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는 풍족함을 의미합니다. 매일 부족함과 결핍에 집중했다면 이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것을 보더라도 이것들은 완전하다라고 선언하세요. 바라보는 대상을 완전하다라고 느끼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는 감정에 사랑이 생깁니다. 좁고 물건들이 널려있는 방 안을 둘러볼 때 그것들이 완전하다고 느껴보세요. 완전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방 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게 되는 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일을 바라볼 때도 이러한 현상을 완전하다라고 느끼며 바라봅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레 그 일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기까지 합니다. 기분이 좋아지니 힘든 줄도 모르게 됩니다. 그 일이 끝나고도 다른 일거리가 없나 찾게 됩니다.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은 이미 완성작이고 최고의 걸작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모든 것들이 완전하다라고 바라볼 수 있다면 결핍도, 원망도, 슬픔도, 분노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지금의 나의 상태,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주어진 사랑, 관심, 능력이 충분하다고 선언하세요. 지금 나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서툴고 모자란 이 모든 몸짓은 지금 충분히 잘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감사할 정도로 충분하게 존재합니다. 나쁘게 바라보지 않기, 결핍 느끼지 않기, 많이 사랑하기, 온전히 용서하고 받아들이기. 조금씩 어제보다, 1시간 전보다 우리는 더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너무 헤매지도 말고 과거에 끄달려 다니지 마세요.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가 그것을 완전하다고, 충분하다고 느낄 수만 있다면 어떠한 불편함과 부족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고 헤매이는 이유는 우리가 목표 지점에 가지 못해서도 아니고 큰 돈을 가지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의 정답은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나의 만족감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완전하다. 내가 가진 것들은 충분하다. 제가 늘 되뇌이는 확언입니다. 출처는 네이버 카페 비욘드 더 시크릿, 작성자 도로시 이님. 고맙습니다.